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3년 만에 정부의 개입이 시작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이 4구역 계약률이 공개가 됐거든요. 계약률도 화제가 됐는데 더욱더 사람들이 놀랬던 거는 무순위 접수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뒤에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금이란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와, 이걸 진짜 한다고? 정부가 LH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일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합니다.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환경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국토교통부에 지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미분양 주택 정부가 사줘라. 국민 세금 27조 원 투입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47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것을 활용해서 27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가능성을 언론 보도에서 다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충격받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언론 보도 국토부 LH 통해 미분양 주택 사들인다. LH가 동원이 되네요. 그리고 LH는 이렇게 미분양 주택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갔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야, 그럼 이거 매입해서 어떻게 쓸까? 임대주택으로 써야겠다. 임대주택 사업하는데 어디지? LH잖아요. LH한테 너네들 매입 임대주택 사업하는 거 현황 자료 좀 가져와 봐라. 그거 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야겠다. 지금 여기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미 관련 업계와 정부의 접촉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이 지금 시스템적인 위기로 발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소하려고 업계와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 자리에서 2010년 미분양 대책 2가지를 동시에 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도 전국 미분양 주택 4만 가구 감축을 목표로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이 있었거든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대한주택보증회에서 현재 허그에서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게 있고요. 또 하나가 LH공사에서 진행하는 매입 임대주택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 했던 방식 2가지를 다시 진행해달라 업계에서 요구를 한 거죠.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은 무엇이냐면요. 준공 2년 이내에 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에 이 사업 시행자가 공공기관에 매각한 가격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자금 조달 비용을 더 보태면 다시 사업 진행자가 그 미분양 주택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입니다. 그래서 분양 시점과 달리 완공 시점에 시장이 회복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사업 시행자가 다시 매수하고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정책이었죠. 근데 정부는요, 이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은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 이번에는 LH에서 주도를 할까요? 이미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다세대 주택을 많이 매입을 해서 신혼부부와 고령자, 청년 등한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 청약센터에 가시면요, 이런 매입 임대주택만 따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모아놓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요, 이 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활용해서 도심 지역 미분양 주택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입 임대주택은요, 완공된 주택만 가능해요. 매각하는 게 완공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체 미분양 주택 현황 보면요, 58,027호가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수인데 준공후 미분양 주택 이런 식으로 매입 임대주택으로 매각할 수 있는 주택 봤더니 7,110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하는데 그것만 사주겠다는 거예요. 전체 미분양 물량이 12.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 업계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공정률 30% 이상부터 미분양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것을 원했지만 현재 국토부는요, 준공 이후에 매입하는 것으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률 30% 이상 진행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 대상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악성 미분양만 매입을 하네. 그것도 수요가 있는 도심 지역만 매입을 하더라. 근데 솔직히 도심 지역에서 완공될 때까지 악성 미분양이 남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입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국토부는 업계 스스로 미분양 물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중공업 미분양 7,000호 제외하고도 여전히 5만 호 넘는 미분양 물량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한다? 얘네들이 금융 시대적인 위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허그의 공공기관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죠. 그래서 1월 3일부터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3조 원 규모에서 15조 원 규모로 확대를 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 공사기간 동안 니들이 열심히 할인 분양도 하고 입주자 혜택도 주면서 최대한 팔아보고 그래도 남으면은 사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게 현재 미분양 주택 매입 계획 발표된 내용입니다. 물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되고 미분양이 더 물량이 확대가 되면은 아마 좀 더 이제 완공된 물량뿐만 아니라 이제 착공 이후에 진행됐던 건설 중인 미분양 물량도 매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분양 소식도 같이 정해졌어요. 장이자이 레디언트, 저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예고한 대로 1월 10일 무순위 공고가 떴습니다. 자, 이 무순위 공고가 떴기 때문에 계약률도 공개가 됐는데 계약률은 59%였다고 합니다. 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계약률이 높았어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 공고문이 떴을 때 그리고 정당 계약이 진행됐을 때 서울 아파트 시장에 거의 공포가 가득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때 분양을 진행했고요. 실제 1.3 미분양 대책 수에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나올 줄 모르고 사람들이 계약을 했는데 60% 가까운 계약률을 보였다는 거죠. 자, 타입별로 계약률 한번 보겠습니다. 49 타입 122세대 중에서 65세대가 미계약되면서 53.2% 미계약률을 보였습니다. 59 타입은요, 266세대 중에서 35세대가 미계약 나서 13.1% 미계약률이 났습니다. 가장 미계약률이 낮은 타입이었어요. 자, 72 타입은요, 354세대 중에서 173세대가 미계약 나서 48.8%, 84 타입은 573세대 중에서 264세대가 미계약 나면서 46%의 미계약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9 타입 제외하고는 절반 정도가 미계약 났다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무순위 접수 지역 요건과 무주택 요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제도 개선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무순위 모집 공고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성령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행사 자체적으로 무순위 접수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자이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무순위 접수 기간이었어요. 장이자이 레디언트 무순위 접수일을 봤더니요, 오늘 10시부터 내일 12시까지입니다. 밤 12시도 아니에요. 오전까지예요. 내일 오전 12시까지만 받는다고? 더 많은 사람이 청약에 넣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은 시행사에서 목표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접수를 받는 거예요. 바로 무순위 접수 미달을 노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 보셨죠? 제발 청약 그냥 넣지 마세요. 건설사들 읍수하는 이유, 무순위 접수에 그냥 찔러 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건데, 이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무순위 접수에서 미달이 나야 자체적인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이 자체적인 선착순 분양이 가능할 때 무순위 접수, 이제 무주택자, 유주택자나 또는 지역 요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면서 물량을 빨리 털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미달이 안 되고 계속해서 미달만 면한 상태에서 2차, 3차, 4차 진행하면은 이게 자금 빨리 수분양자를 찾아서 자금을 조달시키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이자구역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짧게 해서 빨리 무순위 접수 미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주택자나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이 주택을 팔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빨리 물량을 털어낸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 보니까 지금 자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계약률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끝냈었던 중앙 1구역 같은 경우는 91% 계약률을 보였거든요.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장이자의 레디언트도 계약률이 59%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계약률이 일산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없었던 계약률입니다. 그런데 일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이 반영되는 둔촌주공 계약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까? 많은 분들이 이거 70에서 80%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장이자의 레전트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부의 미분양 매입 대책과 장이 4구역 계약률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미분양 매입 대책은요, 지난 주말에 언론 보도 나온 것처럼 그냥 무작위적으로 사주는 것 같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는 미분양 주택이 점점 쌓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면 어떤 대책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은 악성 미분양 중에서 도심 지역에 있는 주택 일부를 매입주택으로 전환하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용도를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4구역 계약률 생각보다 낮지 않았다는 것, 둔촌주공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